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잔고는 790만원입니다. 마이너스 5만원입니다. 시장이 힘이 좀 없습니다. 해외 증시에 비해서. 이게 아마 긴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제부터 제가 그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종목을 다 정리해버리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힘이 없습니다. 국내 증시만. 일단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증시 잘 가고 있죠. 사상 최고치 돌파를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지수 앞쪽에 있는 이 많은 매물대를 뚫고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독일 증시는 아직까지 뭐 돌파는 안 했지만 여전히 최고치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힘이 없습니다. 이게 아마 수급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거의 실종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내일까지 하고 나면 그 목요일부터 설날 연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목금토일 긴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그 현금화 시키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부터도 이걸 주식을 풀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웬만하면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연휴 끝나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그냥 매수하려는 매수세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계속 팔려고 하는 매도세가 더 강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매수세가 거의 줄어들어 버리니까 매도세가 강해서, 매도세가 강하다기보다는 매수세가 거의 줄어들어 버려서 그래서 힘없이 조금씩 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외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거든요. 증시 주변 환경이. 그래서 연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목을 또 전부 정리하기도 또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도 제가 방송할 때 다 팔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가진 종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가지고 있었던 게 오디텍, 한국큐빅,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카본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종목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비중을 다 줄였습니다. 오디텍 300만원치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어제 그 시간에 거래 때 200만원 줄여가지고 100만원으로 낮춰놨고요. 그 다음 오늘 한국카본이 아침에 그 살짝 떠오를 때 매도를 못했습니다. 워낙 빠르게 순식간에 내려가 버려가지고 매도를 못했고 마지막에 그 장 끝나고 종가에 200만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 100만원씩 네 종목을 남겨놨습니다. 지금 한국카본 100만원, 지금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많이 밀리진 않을 것 같고요. 연휴 앞두고 좀 밀리더라도 연휴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지금 국제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뭐 공급 계약 체결했다 그래도 매도할 때 보면 뭔가 줄기차게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 쫙 빼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라갈 땐 또 그냥 급등을 시키는데 이 외국인 매도하는 것도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계속 팔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 1월 19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이 하루 빼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비중을 확 줄였죠. 그래서 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월 19일이면 1월 19일이죠.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지금 계속 팔아가지고 이만큼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 만큼 팔고 나면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그냥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공급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이게 뉴스가 나와버려가지고 재료 노출 이런 개념으로 못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100만원 정도는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한국 큐빅은 오늘 실적 나왔는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이거 예상은 했지만 뭐 이렇게 가공해서 부품 공급하는 휴대폰 쪽이나 자동차 쪽에 부품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요. 실적이 4분기 때 실적이 3분기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 매출이 1706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년보다 좀 꽤 괜찮게 나왔고 영업이익도 117억으로 그 전 때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탄탄하다 이런 개념으로 오늘 상승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 시장이 좋았다면 급등했을 텐데 시장이 조금 약했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어정쩡하게 끝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시장 상황이 지금 연휴만 아니면 지금 이건 풀람 지를만 한데 일단은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나름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디텍은 뭐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100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관련주인데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니까 코로나가 진정되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전고점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봉이나 월봉 봤을 때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 단지 일단 긴 연휴는 끝나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할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내일 지나고 연휴 끝날 때까지 그대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정리할 거냐 현금할 거냐 이걸 고민했는데 그냥 현금에서 가지고 있기에는 해외 증시가 뭐 사상 최고치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현금 들고 가기는 또 조금 그런 것 같고 해서 한 4종목 정도는 가져가 보자. 그러면 이제 딱 대충 반 정도 현금 반 뭐 주식 반 이런 정도로 가져가 보자. 이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가 연휴 끝났는데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으면 연휴 앞두고 매도했는 사람들이 월요일날 확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뒤늦게 매수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급등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이 정도 종목은 시장이 좀 나빠지더라도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대충 그런 정도 선에서 4종목 정도를 보유했고요. 가능하면 내일은 매매를 안 하고 이 상태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그냥 단타로 그냥 잠깐 하는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설날을 앞두고 이 상태로 그냥 가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비중만 조금씩 줄여가지고 가지고 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반등을 한번 시도했었습니다. 기아차부터 해가지고 뭐 구형테크 상신 브레이크가 의외로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살짝 나왔는데 이건 아마도 애플카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애플에서 자동차를 직접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있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오늘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반등 나온 것이 아닌가. 어제 좀 많이 빠졌으니까요. 종목별로 좀 들쑥날쑥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 나왔던 종목인데 시젠입니다. 이것도 조금 합니다. 시젠이 9년간 매출을 불렸다 이러면서 분식 회계 뭐 의혹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까지인가 과거에 매출을 조금 과하게 올려가지고 부풀린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2019년도인가 거기에서 다 한번 정산을 해갖고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이미 그 당시 때 그렇게 해가지고 과징금을 뭐 몇 억을 맞아가지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다 처리가 됐으면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뉴스로 봤을 때는 그냥 그 바이오 관련주가 분식 회계를 해서 엄청나게 뻥튀기 시킨 듯한 그런 식의 뉴스로 날렸어요. 그러니까 놀려가지고 갭으로 떨어졌는데 별로 안 빠지고 들어 올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없었다가 갑자기 생겼다면 이건 분식 회계 이래가지고 바이오 관련주들이 뭐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어떤 기관들의 장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관이 그래서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연기금 포함해서 지금 계속 던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 다 팔아놨는데 이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기관들이 체면이 안 서죠. 여기서부터 계속 팔아놨는데 이 올라가면 여기서 다시 사주려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상가격에 팔고 비싸게 다시 사게 되니까. 그래서 기관들이 생각하는 건 아마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꼬투리를 잡아갖고 악재를 던져가지고 이게 확 떨어져가지고 급락시키는 모습을 나오게 해서 여기서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다 그 좀 짜고 치는 그런 경향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 뉴스는 뭐 거창하게 분식 회계 뭐 바이오 회계 쓰나미 오나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올리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좀 과하게 해서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어떤 기관 쪽에서 나오는 그런 뭐 애널리스트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기사를 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수작이 아닐까, 잔머리 굴린 것이 아닐까, 대충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오늘 그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테슬라에서 그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샀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급등해 버렸습니다. 가격이 지금 48,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48,000달러까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해서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 위지트라는 종목이 예전에도 보면 비트코인 급등할 때 얘가 거의 대장이었고 이번에도 대장으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있는 게 우리기술투자인데 얘는 안타깝게도 위로 못 올라가고 매물대에 받쳐가지고 음봉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비덴트라든가 에이티넘 인베스터 그런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관련주는 아마 위지터가 대장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기술 투자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한번 매매했다가 사다 바로 팔아버렸는데 역시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일단은 그 해외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해외 증시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조정받을 때가 됐겠죠. 해외 증시가 조정받으면 얘는 또 더 먼저 빠집니다 또. 그래서 연휴 앞두고 공포감을 조성해서 확 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은 매매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다 팔아버리고 그냥 현금화 시킬까 하는 생각도 어제도 제가 방송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요. 다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팔아버리고 그냥 현금화 시킬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해외 증시라든가 모든 증시 상황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국내에 매수세가 지금 거의 실종되는 상태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밀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연휴 앞두고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위험 관리 하시면서 비중 관리 잘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힘이 없는 장인 것 같아서 저도 힘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연휴 끝나고 설 명절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